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준 차트의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세로막대형 차트가 있고 가로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. 세로막대형이다, 가로막대형이다. 얘는 가로로 표시할래, 세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. 뭐를 세로로 표시하고 뭐를 가로로 표시하냐?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 있죠? 그거를 이제 세로로 표시할래, 값을 가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.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아요.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기 길이로 비교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차트가 세로막대, 가로막대예요.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수직으로 나타내냐, 값을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냐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로, 세로 나눠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형 차트요. 꺾은선형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. 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회사에서 매출액하고 순이익, 비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선형이요.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율에 이제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꺾은선형 차트라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꺾은선형이다, 가로다, 세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요. 원형 차트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많이 봤죠. 우리 선거할 때마다 보잖아요. 그죠? 얘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원형 차트라고 하죠. 이 원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. 조각들이 나눠져 있죠. 이 조각을 서로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. 일정 하나의 이 조각을 따로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 원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각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. 그때 회전시킬 때는 0도부터 360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. 항상 몇 개의 데이터요?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가로축이다,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한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꼭. 분산형 차트다. 그럼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. 가로, 세로 좌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분산형 차트를 씁니다. 얘는 이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 됐든 묶음이 됐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주로 이제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 등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분산형 차트라고 합니다. 얘는 이제 데이터 요소수가 많을 때 그때 이제 차이점보다는 요소 간에 얼마가 차이 나냐 그걸 알아보기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분산형 차트요. 자, 이 그림이 이제 영역형 차트요. 얘는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시간이 쭉 작성이 되어 있죠.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방문자 수 대비해서 이제 판매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거 이제 나타낸 거예요.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우리 영역형 차트입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왔죠.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. 얘는 전체 영역하고 특정 영역을 서로 비교해서 전체와 이제 부분 간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낼 때 쓰는 게 영역형 차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요. 얘는 이제 도너츠 모형으로 생겼죠. 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그렇게 나타내서 각 부분을 비교할 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. 얘는 원형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원형이랑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?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딱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. 근데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져요. 그게 달라요.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원형하고 도넛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원형은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고요. 도넛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.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처럼 첫 번째 조각을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도넛형은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. 이 구멍의 크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. 0%부터 100%가 아니에요. 왜? 0%다 그러면 차트가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100%다 그러면 꽉 차버리니까 구멍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10%부터 시작해서 90%까지 그 사이의 값으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항목 여러 개의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도넛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죠.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도넛 차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. 방사형 차트도 일단 그림 먼저 보자고요. 자, 방사형 차트가 이런 거예요.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?
인적성 검사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여주잖아요. 그죠? 여기서는 이제 요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내 능력만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. 이게 이제 방사형이요. 방사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고요. 얘는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지고 있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요. 표면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표면형 차트라고 하고요. 거표명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거표명 차트는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거표명 차트요.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분산형 차트 있죠. 분산형 차트 종류예요. 이 거표명 차트는 이제 데이터 계열 값이 3개인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. 그때 이제 세 번째 변수값 있죠. Z축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변수값은 작성하지 않고 거품의 크기로 표시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. 얘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. 그죠? 얘는 이제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주식형 차트라고 하고요. 얘는 이제 거래량, 시가, 고가, 저가, 종가에서 그렇게 5개의 계열이 필요합니다. 이런 차트들이 이제 표준 차트예요. 이렇게 해서 차트 종류 쭉 알아봤는데 자, 이런 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.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가 뭐냐?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.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집합적인 값을 나타내는 게 뭐냐?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꺾은 선형 차트, 그리고 원형 차트, 거품형 차트요. 원형 차트에서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